안녕하세요, 육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용PD 조용현입니다. 오늘은 찾아온 현장이 여기가 되게 좀 이슈가 되는 현장 중에 하나죠. 둔촌주공 아파트 현장에 와 있는데, 저희가 또 워낙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취지로 좀 찾아오게 됐는데, 마침 또 촬영에 응해주신 부동산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그 부동산 옥상에서 보이는 뷰고요. 그러면 저희 인터뷰해 주실 대표님께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둔촌주공 단지 내에서 거의 한 20년 이상 했던 그 공인중개사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둔촌주공 자체가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제일 젊은 사람 축에 속합니다. 네. 둔촌주공을 너무 이제 깎는다고 할까요? 폄하하는 것들이 좀 너무 이제 극대화되고, 이제 그걸 이제 너무 비약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속이 쓰리죠. 그만큼 나쁜 단지가 아닌데 조그만 거 하나를 너무 크게 얘기해서 진짜 완전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속이 상하죠. 최근에 또 나온 일반 분양가가 이번엔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일반 분양가가 다른 주변 인근 비교할 만한 아파트 단지랑 좀 현재 둔촌은 강동구권 내에서는 비교 단지는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 고덕의 아르테온하고 그라시움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어쨌든 강동구권 내에서는 둔촌을 따라올 수 있는 구역은 저는 객관적으로 없다고 보고, 그러면 송파 쪽에서 이제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송파 쪽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잠시에서 가장 레벨이 다운되는 파크리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입주한 이제 헬리오시티, 그 다음 둔촌주공을 거의 레벨대 좀 비슷한 형태 삼각편대로 저는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일정일단 있으면 이제 잠실 파크리오는 일단 구세훈 시장 작품이죠. 옛날 오세훈 시장 1기 때. 그러니까 벌써 연식이 15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샤시까지 다 털어야 되니까 저 인테리어 다 바른 다음에 1억 이상 무조건 깨지는 단지가 될 거고, 헬리오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이 이제 뭐 대치동 라이딩이 좋다, 송파구다 하지만 어쨌든 위례신사선이 뚫리기 전까지는 8호선이죠. 우리가 대맥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입지 환경이나 학군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강동구이지만 단지 내 일단 초중고가 다 있는 상태고 5호선, 9호선이 다 들어와 있고, 주변 환경은 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새 아파트다 보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완벽하게 다 돼 있는 거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런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둔촌주공 바로 옆에 올림픽 선수촌인데 송파의 머리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송파구 둔촌동이었으면 이 가격이 아니었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근데 강동구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디스카운트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84제곱미터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그렇죠. 84제곱미터 지금 분양가 13억 이상이라서 좀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분들이 접근하면 좋을지. 일단은 뭐 커트별로 좀 나눠주면 5구 쪽은 이제 중도금 대출도 되고 잔금 대출 당연히 되는 거고, 거기는 경쟁률 일단 가점대는 상당히 높을 거로 저도 예상은 해요. 5구 타입 이한, 더군다나 그 층에 대한 레벨이 조합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로얄층도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34평은 우리가 이제 등급상 나눌 때 B0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은 B0에서 A+까지 이제 등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은 B0에서 C급까지 이제 갔는데, 가격적으로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보다도 그 평시세 기준 했을 때 더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라는 아킬레스는 있지만, 결국은 그 돈으로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학군에, 이 정도 레벨대를 할 수 있는 게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현금 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많아요. 현금 부자는 의외로 생각보다. 뭐 오히려 이런 분도 있어요. 나 한 방에 원샷을 할 테니 더 깎아달라, 이런 분도 계시긴 하는데, 이제 최근에 가장 저도 이제 기자분들한테 질문 많이 받는 게 미분양 나지 않겠느냐, 뭐 어떤 분들은 뭐 몇백 개밖에 안 되고 진짜 미분양 완전 폭탄 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미분양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비정상적으로 무조건 다 완판이 되는 게 정상인 시장이 됐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800여가 일반 분양인데, 저는 생각에 많게는 한 3,400가구, 막 적게는 한 1,200가구 정도는 미분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현금으로 들고 오겠다, 원가에 잡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봐요. 진짜 미분양은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 돼서 낳는 악성 미분양이에요. 그게 진짜 미분양이지, 실제로 둔촌주공에 그래서 미분양은 저는 없다고는 봐요. 결국은 이 돈으로 가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똑같아요. 뭐 이제 잠실로 얘기하면 이제 구축이죠. 엘리트 파레죠. 그 다음에 이제 헬리오가 될 거고, 결국은 거기는 아파트가 연식이 벌써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헬리오 가셨던 분들이 거꾸로 오세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헬리오라는 그 4세대형 이제 레벨업이 된 이제 아파트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 걸 살아보니까 잠실로는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지하 주차장부터 문콕이니까. 그리고 너무 어둡고 연식이 됐으니까. 그러기에는 헬리오에서 단점이 학군이나 환경이 너무 빠지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 어디로 오고 싶으냐? 둔촌으로 넘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전세를 살아야 되니 3억만 빼고 다 돈을 주고 3억은 2년 뒤에 하면 안 되냐라고 오히려 역제안을 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그 전세값이 10억에서 13억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빼고서 들어오려면 여기가 또 빠져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동이 좀. 그래서 결국 이제 교차 이동, 순차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가 어차피 시장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은 뭐 짧게는 2, 3월이 가장 딥할 텐데, 그때 시장까지 대부분들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MZ세대 이 사람들이 옛날 같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의 커브가 유선형으로 이렇게 걷으면 지금은 디지털이야. 1, 0, 1, 0이에요. 붙으면 다 붙고 안 하면 다 안 하고 좀 극화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둔촌주공한테는 안 좋죠.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삶의 주거 만족도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그 주방뷰 같은 있잖아요. 주방 벽뷰요? 보니까 판상형은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떻게? 근데 그 주방 벽뷰에 대해서 정말 오해가 많은데, 원래는 그건 환기창 자체가 없었어요. 기본 설계는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설계상에서 이제 주방 벽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방뷰는 우리가 가슴 높이에서 나오거든요. 시선이 사람 얼굴에서 일부러 보지는 상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불투명 처리라든지 아니면 여기 판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쪽은 또 뷰가 좋아요. 올림픽 공원이 완전한 뻥뷰예요. 속된 말로 이제 뭐 팬티바람으로 다녀도 누구 하나 볼 사람이 없다는 그런 식의, 오히려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타워식은 엘리베이터가 2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3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막말로 이제 아침 출퇴근에 2대면 급한 사람은 바로 뛰어내려가요.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3대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전혀 부각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좀 안타깝긴 하죠. 조합원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매로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저번 주에 한 건이 37평급에서 하나가 됐고,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상 와보면 결국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한두 개거든요. 그러세요.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또 둔촌주공 관련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죠? 지금 둔촌주공 조합원 물량이 금매가 오히려 더 일반 분양보다 싸요. 네, 평가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특히 34평으로 대비하면 34평형은 B제로에서 C급까지 일반 분양이면, 일반 조합원은 B제로에서 A 플러스까지 해서 이제 등급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동호수는 이제 추첨을 다시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통상 일반 분양과 조합원의 레벨 편차를, 왜냐면 동호수가 좋은 거니까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매매가 14억에 바뀐 기준에 한 1억 9천대 추가 공단금 내는 거면 거의 원가 수준에 접근했다. 물론 이보다도 더 좋은 물건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는 못 하겠고, 그거는 이제 뭐 연락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차라리 이런 거 한두 개를 잡는 게 어떻겠느냐. 최근에 37평 금매는 나갔어요. 그게 원가 한 18억 정도에 나갔는데, 이거 나가고 나니까 바로 19억,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써보겠다 해서 당첨을 보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돌아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거 한두 개인데, 이거 빠지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둔촌주공은 서울로 4대 권역을 나면 동남권에서 모든 걸 다 빨아들이게 될 거예요. 입주 때는. 그때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조합원 물량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제가 연락을 드릴까요? 저한테 주시면 되죠. 대일부동산입니다. 네. 둔촌동역 앞에 있는 네. 대일부동산 연락 주시면은 또 상담 친절하게 저희가 단지 내에서도 오랫동안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